네, 안녕하세요. 취업엔 박재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선현입니다. 네. 일자리 센터가 생긴 후로 취업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도 생겼고요. 네. 그리고 기업들을 대신해서 이 구직자를 발굴하는 잔매칭 사업도 새로 시작한다고 하죠. 네, 이 다양한 연령과 대상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취업률 성장에 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방송에서도 전해드렸지만 그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맞춤형 재취업도 프로그램이 또 실시가 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일자리 센터도 중요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좀 연결하고 홍보해주는 일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유망 중소기업 그리고 대학, 구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센터를 홍보하고요. 또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는 곳에 일자리 센터를 옮기는 것도 좀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 일자리 센터가 더욱더 우리 모든 구직자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취업엔도 우리 구직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발빠르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20일 월요일 취업엔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취업엔 오늘은요 특집으로 2013 창조경제를 말한다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핵심을 창조성에 두고 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부가가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요 2013 창조경제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 CEO로 유명하시고요. 오랫동안 이렇게 벤처기업 CEO로 유명하게 활동을 하셨는데요. 19대 국회에 진출해서 새누리당 의원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하진입니다. 과거에 기업 벤처기업가로 쭉 한평생 살아오다가 최근에 19대 정치에 입문을 해서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에 저도 일조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도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오늘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 이슈는요 정말 창조 경제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잘 되어야지 이 창조 경제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전하진 의원께서는 강조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창조 경제를 이야기하시면서 혁신적인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인재와 그리고 인재 채용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얘기하는 인재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인재 그러면 인재. 네, 좋은 학교를 나와야 그렇죠. 되고 스펙이 좀 떠올라요. 공부를 잘해야 되고 네. 이것이 이제 인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창조경제는 그런 인재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본인이 자기가 잘하는 것 또 그래서 정말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창조경제에 딱 맞는 그런 인물들이라고 봅니다. 네. 아주 대체적 싸이 같은 분 이런 분들은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춤을 추면서 결국 세계적인 스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일에 정말 설렐 수 있는 사람, 또 그 일에 아주 막 미치도록 빠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또 남에게 좋은 그 가치를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우리 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뽑는 방법이 공부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공부를 좀 등한시했던 또 공부에서 별로 그런 어떤 취미나 그런 열정을 못 느꼈던 많은 학생들한테는 그냥 무덤 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그래서 학교 교육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지만 교육제도라는 게 이렇게 쉽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채용 방식을 바꿔서 왜냐하면 기업들의 CEO들은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만을 뽑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열정적이고 뭔가에 도전할 수 있는 이런 모험심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을 원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좀 뽑고 그중에서 역량 있는 사람을 뽑게 된다면 지금하고 이제 방법이 좀 다르겠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있고요.
이미 이제 이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을 주고받다 보면, 얘기를 주고받다 보면, 아, 그 사람이 어떤 쪽에 관심 있는 사람인지 열정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5배 수든 10배 수든 처음에 뽑을 때 학교라든가 성적이라든가 보지 말고 그런 걸 통해서 한 10배 수 정도를 뽑으면 기업도 그렇게 위험성은 없다. 네. 그래서 10배 수 뽑은 다음에 그 사람들 중에서 역량 있는 사람을 골라서 선택을 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한테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계속 준비를 해왔고, 또 총선 때, 대선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스펙추얼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제 공약으로 그걸 내세웠고, 또 이번에 그 국정 수행 과제 중에 이게 111번째 과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적극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고 있고, 또 특히 우리 한국경제신문하고 저희 국회 미래인재육성 포럼이 이번에 이제 그런 방법으로 뭐 소규모지만 한번 실험적으로 그 몇 개 회사에 고졸 학생들을 취업시키는 이런 방법론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과 함께 아주 오늘 특별한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의원님께서 따뜻한 창조 경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딱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금방 매치가 좀 안 됐거든요. 이 따뜻한이란 말이랑 창조 경제가 이게 좀 잘 어울리려면 많은 일들이 또 뒷받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따뜻한을 제가 내세운 이유는 공유 경제를 좀 이렇게 미화했다라고 할까요? 공유 경제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보면 이제 시스템이 굉장히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 왜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는 얘기 있죠. 그러니까 네. 승자가 모든 걸 다 가져간다. 네. 승자가 잘해서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인프라가 좋아서 승자가 저절로 가져가는 것도 있다 하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이 이런 얘기 했답니다. 왜 프랑스 국민이 글을 쓰고 프랑스 국민이 그 글을 보는데 돈은 왜 구글이 가서 보냐, 구글이 보냐. 네. 우리가 페이스북을 이용하면 페이스북이 돈을 벌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제 이런 점이 위너가 잘해서 승자가 독식하는 것도 있지만 시스템이 좋아서 승자가 거저 가져가는 것도 있다. 네. 그래서 그 거저가는 것이 많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그 핍박한 생활을 만들 수도 있다 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지구의 그 자원이 그렇게 무한하지 않다는 걸 이제 우리 그 지구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절약하고 서로 나눌까. 이래서 공유경제란 말이 이제 화두가 되어 가고 있고 그런 공유경제 결맞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은 막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해져야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 또 남을 또 존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과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들이 존재할 때 사실은 그것이 창조경제의 기반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따뜻한 것들과 창조경제가 같이 어우러졌을 때 저는 창조경제가 확 꽃을 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근데 네. 여기서 사실 창조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되게 좀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일반들의 이 삶과 생활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처럼 사실 보이는 좀 어려운 개념인데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은 그래도 좀 마음에 와닿는 그런 창조경제 실천하기 위해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어떤 걸 추천하시는지 좀 더 구체적인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주로 표현을 합니다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악기를 잘 만드는 나라였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훌륭한 악기들 많이 만들었어요. 뭐 자동차도 잘 만들고, 휴대폰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근데 악기를 잘 만들었다고 해서 관객들이 감동의 박수를 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예, 악기를 잘 만들었을 땐 그 악기를 잘 만드는 장인들은 박수를 칠지 몰라도 일반인들은 사실은 감동의 박수를 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악기들을 잘 모아서 어떤 연주를 할 거냐를 고민하는 시기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그 악기들 잘 운영을 해서 어떤 연주를 할 것이냐를 봤을 때는 이제 작곡자도 필요하고 아주 그 프로페셔널한 연주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창조경제 인재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그 물이 잘 흐르면 그 물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듯이 돈의 흐름을 어떻게 원활하게 해주느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창조경제의 밑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흘러갔을 때 이 위에
그런 원활한 그 돈의 순환, 그 비즈니스의 순환을 통해서 그 위에 이런 기술과 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접목이 돼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않던 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창조 경제일 텐데 네. 노래를 잘 해야 우리가 박수를 치듯이 창조 경제라는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아,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아마 우리가 이해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아, 창조 경제를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지금 토의하고 어떻게 하면 이 전체 판을 키울 거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에 잘 보이지는 않죠. 네. 그렇군요. 네. 네. 자, 전하진 의원께서 따뜻한 창조 경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따뜻한 창조 경제에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일들 중에서 저는 참 재미있는 용어를 들었어요. 네, 참 새마음 재밌어요. 운동. 새마음 운동. 네. 예. 들었는데 새마을 운동이 좀 떠오르기도 저는 하고요. 이게 잘 살아보세가 생각이 네. 나요. 네. 그러니까 이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농업 시대에서 산업화로 넘어가는 하나의 심볼릭한 그런 운동이었고 그런 운동을 통해서 자, 농업은 겨울에는 농업을 할 게 없다. 이러고들 전부들 그냥 주저앉아서 술 먹고 자고 하던 그 시절에 아니, 겨울에도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초가지 지붕도 바꾸고 또랑도 파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산업화를 만들어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산업화에서 지식사회로 가는 그런 운동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뭘로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지목한 것은 학교입니다. 학교가 뭐 40년 전, 50년 전하고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없고 거기서 학생들의 자존감이랄지 또는 선생님들의 그런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구조냐. 네. 여기서부터 이제 의문을 달아서 그래서 한국 디지털 디자인 협의회라는 그 교수 모임들이 있는데 디자인 교수님 그분들한테 좀 부탁을 했더니 아,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이제 요새는 디자인을 할 때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개념으로 디자인을 합니다. 뭐냐면 그 공간을 활용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걸 고민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선생님과 학생과 학부형과 그 지역사회가 같이 모여서 이 학교라는 공간을 어떻게 했을 때 선생님들도 좋고 학생들도 좋고 부모님도 좋고 지역사회도 좋을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같이 고민하는 겁니다. 고민하는 가운데서 아버지가 생각하는 학교와 아이들이 생각하는 학교가 다를 수 있죠. 예. 또 선생님이 생각하는 학교가 다를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소통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 그러면 학교를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그 결론이 났을 때 그거를 이제 디자인 교수님들이 거기서 디자인 요소들을 발굴해서 그래서 디자인이 준비가 되면 방학 동안에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학부형이나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또 지역사회 인물들이 같이 다 들어가서 그 학교를 뜯어 고치는 그런 운동을 통해서 지역 커뮤니티 또 지역의 또 세대 간의 소통을 좀 원활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었고 거기에 또 동참해 주신 분이 많이 계셔서 지금 이제 두 학교를 지금 한참 조사를 좀 하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게 소통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뭘까? 그래서 그 방법론이 만들어져서 만약에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네. 저희가 그 방법론을 원하는 학교, 원하는 지역에다가 이제 저희가 공급을 해서 그 지역 사람들끼리 이제 또 그 학교를 이렇게 독창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취업엔 오늘은요, 2013 창조 경제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창조 경제를 위해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는 일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그 얘기를 이제 들어보고 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따뜻한 쪽에는 이제 아까 미래인재 육성 프로젝트 그 청년들의 그런 끼를 살려주는 일과 이 새마음 운동을 통해서 우리 전체적인 그 패러다임을 시프트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제가 따뜻한 경제 쪽에서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창조 경제 쪽에서는 제가 지금 한 3가지 정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에너지의 흐름, 에너지 쪽에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줌으로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그 유명한 미래학자가 3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네. 이제 ICT도 이제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ICT와 에너지가 결합을 함으로 해서 거기서 새로운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미 그것을 발표를 했고 네. 또 이 양반은 이제 유럽에서 상당히 그 정부 사람들을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에너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우리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봤더니 이게 다 이제 각자의 이해관계에서 각자의 주장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이 1년에 55조 원의 매출을 일으킵니다. 네. 그만큼의 전력을 쓰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적자를 많이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민간 사업자, 민간 발전 사업자들은 수천억의 이익을 보고 있어요. 또 정부에서는 전기를 많이 써서 이 블랙아웃이 걱정돼서 전력 부하 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전기를 좀 덜 쓰는 사람들한테 그 인센티브를 줬어요. 그러니까 전기 안 쓰는 조건으로 돈을 줬어요. 네네. 작년에 그 돈을 얼마 줬냐면 4천억을 썼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양광도 잘 안 되고 있고 재생에너지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면 같은 돈이 좀 잘 흘러가면 한전도 이익을 보고 발전사도 돈을 벌면서 거기에 이제 신재생에너지도 뭐 발전이 되고 뭐 블랙아웃도 좀 줄여들고 이런 총체적인 흐름을 만들 수는 없을까? 이걸 함께 고민합시다. 그래서 이제 관계된 분들을 다 모셨죠. 교수님들도 모시고 발전회사 그다음에 그 뭐 여러 가지 그 기업들 이런 분들을 다 모여서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이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그러다 보니 전력요금을 차별화해야 된다. 비쌀 때 비싸게 받아야 안 쓸 거 아니냐. 그래서 줄이는 데 따르는 베네핏을 그걸 줄이는 사람들한테 또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자금의 흐름을 잘 원활하게 돌리면 자연스럽게 돈을 줄일 수 있고 이를 줄이는 노력을 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절전기를 만든다든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산업이 촉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 그러면 에너지의 원활한 흐름, 돈의 원활한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이제 큰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에 맞춰서 정부에서 해야 될 일, 국회가 해줘야 될 일, 또 기업이 해야 될 일들을 각자 알아서 마치 연주하듯이 그렇게 하면 그렇다면 아마 조만간 거기서 새로운 산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창조 경제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일들 중에서 한 가지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박준식 기자께서는 어떻게 듣고 계세요? 저는 네. 그 창조 경제를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부동산을 출입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은 보통 부동산 그러면은 이제 뭐 조경, 건축, 토목 어떤 사람들의 어떤 동선이라든지 이제 생활 공간을 이제 구성하는 곳이었었는데 그 단지를 준비했던 그 건설업체 대표님이 다음에 내가 또 다른 단지를 지으면은 사회학자하고 심리학과 교수분을 초청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무슨 집 짓고 건물 짓는데 무슨 사회학과가 필요하고 심리학과가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집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사람이 사는 곳이고 사람과 사람 간의 지역 주민 간의 의사소통이라든지 그런 유대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집장사를 오래 해봤더니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사람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고 사람 간의 의사소통이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었는데 제가 뒤늦게 생각해 보니까 창조경제라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백을 상출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뭐라도 조금이라도 있었을 때 그거를 더 확대 재생산하고 재해석해서 나만의 뭔가를 만드는 게 이 창조경제의 핵심이 아닌가 봐서 저는 그 회사의 그 회장님이 다시 한번 그 선지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이제 우리 분당이나 판교 쪽에서 K밸리 사업을 지금 K밸리 포럼이라는 걸 지금 또 시작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판교에는 벤처들이 쫙 들어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분당 저쪽에는 서울대학병원이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자역에는 정자 카페라는 것이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정자역에는 또 SK CNC의 본사가 거기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골프장도 좀 있고요. 탄천이 흐르고요. 그리고 그 지역을 쭉 싸고 대학이 한 14개가 이렇게 쭉 빙그렇게 돌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만 봐도 여기서 뭔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대학과 이 벤처와의 관계, 대학과 그 병원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할 수 있는 하나의 브릿지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그걸 뭐라고 보냐면 기술 사업화 그다음에 인재 육성. 그러니까 대학이 육성하는 인재가 아니고 실제로 이 지역에 있는 벤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 그다음에 실제로 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사업화. 요 두 가지를 잘 해줄 수 있는
아주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센터들, 그런 오퍼레이션이 이 지역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 지역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이게 우뚝 설 수 있다. 네. 그런 자원들이 다 포진해 있다. 교통이나 뭐 등등.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그렇게 우뚝 쓰게 되면 경기 남부 지역에 있는 지금 미분양 아파트 문제까지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K밸리 포럼에 이제 모두를 다 동참을 하시기로 해서 심지어는 서울대 병원장님까지도 같이 참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같이 원활하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걸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바로 이런 게 이 기존에 뭐 옛날에는 무슨 벤처단지 만든다 그러면 일단 빈 땅에다가 선그려서 거기다 건물 짓고 뭐 분양하고 이것이 그냥 창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사업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잘 순환시키고 잘 협조해서 거기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느냐. 네. 전 이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잘 보이진 않지만 조만간 이건 뭐 건물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건 시간이 별로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이런 일들이 잘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진 의원께서 해주시는 말씀 들으니까요, 막 뭐가 다 잘 될 것 같고, 예,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예. 자, 따뜻한 창조 경제를 만들어가는 바탕 바로 사람 인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런 인재를 키워내고 채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K밸리 쪽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K밸리 안에 레드러버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레드러버라는 회사가 이번에 애니메이션 작품을 만들었는데 낫잡이라는. 근데 이 작품이 이제 1월 달에 전 세계로 동시 개봉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영화 잠깐 봤는데 네. 애니메이션이 동물 털들이 다 살아 움직일 정도로 아주 정교한 애니메이션을 예, 만들어요. 그 더빙은 다 외국 사람들이 했습니다. 외국 유명한 배우들이. 그러니까 이걸 한국에 있는 레드러버만 한 게 아니고 외국에 있는 헐리우드에 있는 기업들하고 같이 이렇게 조인트를 해서 만들었어요. 작년에 매출을 한 500억 했다고 그러는데 그 넛잡이 이제 동시 개봉이 되면서 그것이 이제 헐리우드에 알려지니까 많은 헐리우드 기업들이 야 우리 것도 좀 만들어 달라 이게 오다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오다를 수용할 만한 캐퍼시티가 없는 거예요. 이 회사가. 그런데 국내에는 애니메이션 학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니메이션 센터도 있어요. 뭐 부천에도 있고 일산에도 있고. 네. 근데 그것을 만약에 레드러버 옆에 애니메이션 센터를 줘서 거기에 아주 하이엔드의 그 시스템을 갖다 넣고 전국에 있는 애니메이션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을 글로 불러들여서 여기서 창업을 해서 그 오다를 실현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그러면 몇 년 안에 이분들이 스킬업이 돼서 또 자체적으로 창업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센터를 짓 때 여기는 매출이 있는 센터를 만드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게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그냥 어디 뭐 좀 척박한 환경이니까 거기다 센터 지으면 뭐가 된다 생각해서 애니메이션 센터 지어놓고 거기다 기계 갖다 넣었는데 일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시장 선도 기업과 아까 얘기한 기술 사업화 센터 같은 것과 창업 기업, 학교가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선도 기업을 도와주면서 창업 기업도 크고 그걸 중간에서 이 기술 사업화 센터 같은 것이 역할을 해주고 거기에 또 대학들이 또 서포트를 해주고 이렇게 같이 움직여서 선도기업이 커질 때 창업기업도 같이 커지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이게 생태계가 커지는 거고 이것이 결국은 한 개별 기업보다는 훨씬 더 큰 하나의 생태계의 가치를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게 바로 저는 창조 경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렇군요. 자, 의원님, 저희가 네. 취업앤입니다. 네, 취업 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일자리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이 지금 많은데요. 네, 네. 정말 많은 구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네. 일자리도 부족하고. 네. 그런데 지원을 해도 면접 기회가 사실 주어지지 않는 게 또 네, 큰 문제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소위 필터링이란 것도 많고요. 네. 어떻게 네. 보세요? 문제죠.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네. 하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왜 취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성찰이 없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무조건 어디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거길 들어가 보니까 자기 꿈하고는 안 맞다. 그래서 심지어는 대기업에 입사한 학생들, 취업자들조차도 30% 이상은 1년 안에 그만두고 나오는 실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이 일에 대한 어떤 철학이 좀 필요하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슴 뛰는 일이냐 이게. 내가 과연 이 일을 했을 때 돈하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한평생 딱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에 있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냐.
여기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좋은 직장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단편적인 생각으로 좋은 직장을 찾고 있거든요. 그것을 사회가 또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뭐가 좋은 직장이냐 이거예요. 내가 가슴이 뛰지 않는 일이 아무리 돈을 가져봐야 그게 어떻게 좋은 직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자기가 가슴 뛰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 일을 할 때 가장 가슴 뛰는 친구를 뽑아야 좋지 않겠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저는 남을 도와줄 때 가장 가슴이 뛰어요라고 얘기하는 친구를 남을 도와주는 일을 시켜야 가장 보람되게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런 남을 도와주는 일에 가슴도 전혀 뛰지 않는데 공부 잘한다고 해서 그 일을 시키면 재미가 있겠냐고요. 그러면 그걸 오래 지속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채용 희망자들은 진짜 내가 뭘 했을 때 가장 가슴이 뛰는지를 찾아야 될 것이고, 네. 그 일에 도전하는 것이 결국 오래 갈 수 있는 길이다. 정년이 아니라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길이고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무슨 대기업에도 있었지만 원치 않기 때문에 나와서 창업을 한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다음에 대기업들도 이제는 스펙을 보고 사람을 뽑아봤더니 그다지 그게 만족스럽지 않다는 걸 이제 대기업들이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인턴을 뽑거나 이렇게 하는데, 인턴을 뽑으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펙초월 채용 시스템 같은 걸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겁니다. 당신 네. 꿈이 뭐요? 뭘 할 때 가장 가슴이 뜁니까? 네. 라고 물어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남을 도와줄 때가 가장 가슴이 뛰어요. 그럼 그거를 한번 증거해 보십시오. 이게 포트폴리오인 거죠. 그냥 뭐 영어 잘해요, 중국어 잘해요, 이거 잘해요, 그거 맨날 써봐야 뭐하냐 이게. 내가 남을 도와줄 때 가슴이 뛰기 때문에 그 일을 저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양반은 남을 도와주는 걸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럼 그런 일을 시키면 된다. 네. 그렇게 골라낼 수 있는, 그렇게 선발할 수 있는 방법론이 이제는 가능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실험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게 되면 아마 기대컨대 대기업에서 우리는 1차 면접자를 뽑는데 학교도 안 봅니다. 토익 점수도 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고 우리하고 스토리텔링을 한 달 정도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매주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냐면 기존 사원들이 질문한 걸 보니까 이 친구는 참 문제의식이 있다든가 또는 열정이 있다든가 또 뭘 좋아한다는 걸 알아서 그중에서 한 10배수 정도를 1차 면접자를 그렇게 뽑아서 그 다음에 역량을 평가하십시오라고 저희가 좀 주문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맞다. 우리가 뭐 꼭 대학을 보자고 했던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저는 그렇게 되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네. 10대 재벌 정도가 만약 그렇게 학생들을 뽑기 시작한다 그러면 일단 학교에 대한 적이 없고요. 차별화가. 그다음에 뭐 영어 점수에 대한 차별화가 없고, 정말로 내가 뭘 잘하는지를 제일 우선적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다른 변화가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걸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또 그걸 또 열심히 같이 또 해주기로 해서.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창조경제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의원님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실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따뜻한 창조경제라는 제 비전과 미션이 이제 제 나름대로 갖고 있고, 그걸 위해서 지금 5개의 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말로 우리 사회가 자기 꿈과 끼가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사회로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결국은 지식사회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서로 융합하고 서로 도우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새로운 경제 가치를 추구하고 또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뛸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활발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취업앤뉴스 오늘은 특집으로요. 2013 창조경제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 모시고 창조경제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님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업엔 오늘은요, 창조경제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일부를 꾸며봤는데요. 잠시 네. 후 2부에서는요, 기업 공채 소식 전해드리는 공채 엑스파일 그리고 취업 스텝 바이 스텝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